필리핀 마라위에서 FA-50PH 경전투기가 맹활약하였는데 70회 작전 투입 시까지 100% 명중률의 아군 피해자 전무하게 퍼펙트한 작전을 펼쳤지만 마지막 단 한 번의 폭격에서 500파운드 자유낙하 무유도 폭탄 4발을 적군에 있는 도시 한복판의 건물에 한꺼번에 투하하다가 그중 한 발이 표적에서 빗나가 잘못 낙하하는 바람에 표적에서 250m 떨어진 지점에서 대기하던 필리핀 정부군 2명이 폭탄이 터지면서 튄 잔해 때문에 무너진 건물에 깔려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FA-50PH의 작전 투입이 전면 중지되고 사고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에 의하면 기체결함이나 조종사의 오폭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런 것인 듯합니다. 기존에는 500파운드 또는 750파운드 폭탄 한 발씩을 마라위의 건물 위로 아주 정교하게 투하해서 동영상을 보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감탄시켰는데요. 거의 미군이 자랑하는 초종밀 유도무기로 외과 수술적 공격을 하는 수준. 필리핀 군부도 거기에 감탄했는지 아예 500파운드 폭탄 4발을 동시에 한 표적 투하해서 IS 반정부군을 작살내려고 한 듯한데, 문제는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아군이 폭격 지점에서 겨우 250m 떨어진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500파운드 고폭탄 4발이면 총 1톤에 달하는 고폭탄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입니다. 거의 폭탄이 터질 때의 지진 효과만으로도 인근 노후화된 건물은 무너질 수 있을 정도의 폭격량입니다. 거의 FA-50이 한꺼번에 투하할 수 있는 최대 폭탄량에 근접한 양이고요. 기존의 필리핀의 경공격기들은 이 정도의 폭탄을 한꺼번에 투하하기 불가능했었죠. 즉 필리핀 군은 FA-50PH를 폭격기로 아주 잘 써먹었는데, 이런 고성능의 폭탄과 전투기를 사용하는 작전이 있어서 필리핀군의 작전 교리가 그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필리핀군의 공직 합동작전의 교리가 많이 수정될 것 같고요. 고성능 장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시행착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오폭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필리핀군 장병께는 애도를 표합니다. 전쟁이란 것은 이렇게 참혹한 것이지요. 그리고 FA-50의 전투력은 이번 필리핀 실전 투입에서 입증되고 있고 차후 수출에도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봅니다. 필리핀에서와 같은 실전 기회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거기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존 유럽파이터의 경우 실전 투입 시 가동률 50%의 별다른 활약을 못하기도 하였었죠. 다른 전투기들의 경우에도 그 화려한 스펙과는 달리 실전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제대로 활약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면 해당 기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려시대 지방호족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단일화된 왕조국가인 조선으로 가면서 벌어지던 그런 중앙 세력과 지방호족의 전쟁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 필리핀 전투 상황입니다. 필리핀의 추가 수출 기대 T-50 해외 수출 긍정 신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지난 4일 필리핀의 경공격기 FA-50PH 12대 모듈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5일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를 기념하여 필리핀 공군은 앙헬레스 클락 기지에서 필리핀 공군의 날 70주년 기념식 겸 FA-50PH 최종 호기 인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위시하여 델핀 로렌자나 필리핀 국방장관, 에르가 팔요리나 필리핀 공군 사령관 등 필리핀군 고위 장성들과 각국 무관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 인사로는 하성룡 카이 사장, 김재신 주 필리핀 한국 대사가 초청됐다. FA-50PH는 카이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첨단 항전 장비와 무장 장착이 가능한 필리핀 수출형 경공격기다.
지난 2014년 3월 카이는 필리핀과 FA-50PH-12대 약 4.2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이대는 필리핀 공군의 조기 납품 요청에 따라 계약 발효 후 18개월 내에 이루어졌으며 잔여 10대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5회에 걸쳐 직접 비행 방식으로 인도됐다. 특히 카이는 공군 창설 70주년에 맞추어 FA-50PH 전력화를 원하는 필리핀군 요청에 따라 계약 납기보다 3개월 조기 납품함으로써 사업 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카이 관계자는 민관군 협력이 없으면 완제기 수출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방위사업청, 코트라, 대한민국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고객의 조기 납품 요구를 맞출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카이는 필리핀 FA-50PH 수출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FA-50PH-1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에두아르도 아뇨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이 국가방위와 행사뿐만 아니라 안보 작전에도 참여했다며 FA-50은 매우 뛰어나고 정밀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수리온 헬기에 대한 관심도 표명하고 있어 초도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카이 하성룡 사장은 FA-50 도입에 필리핀 정부 인사와 군 관계자들이 카이의 사업 이행 역량과 FA-50의 성능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현지 반응을 전하며 향후에도 카이가 필리핀 공군의 전력 강화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이는 그동안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필리핀 등 모두 7개국에 137대 34억 불 규모의 국산 항공기 KT-1과 T-50을 수출했으며 현재 태국, 보츠와나, 미국 등의 추가 수출을 추진 중이다. T-50 항공기 한 대 수출은 중형 자동차 1000여 대 수출과 맞먹는 효과가 있으며 금년 하반기 기종 선정이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초기 물량만 350대 17조 원 규모로 사업기간 동안 4만 3천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 포함 향후 50년간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 규모는 2천여 대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희성 기자 남중국 해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에 수출된 한국산 전투기 FA-50PH-2대가 28일 현지에 도착했다. 필리핀군 당국은 이날 첫 인도본 FA-50PH 전투기가 과거 미국 공군기지가 주둔해 있던 도시인 클락에 있는 공군기지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다. 환영식에 참여한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우리가 다시 초음속 전투기 시대로 돌아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필리핀군이 FA-50 도입으로 2005년 미국 노스롭 F-5 전투기 퇴역 이후 10년 만에 다시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남중국 해를 둘러싼 분쟁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필리핀은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초음속 전투기 도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군사 예산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필리핀은 작년 3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FA-50 12대를 4억 2천만 달러에 도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0대도 2년 안에 필리핀에 인도될 계획으로 알려졌다. FA-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로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일반 폭탄, 기관포 등의 기본 무기가 탑재돼 있다. 아울러 합동정밀 직격탄과 지능형 확산탄과 같은 정밀유도 무기 등을 최대 4.5톤의 무장이 탑재 가능하다. 전날 카이는 FA-50을 직접 비행으로 필리핀에 납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리핀 군 당국은 이 전투기를 남중국해를 마주보는 수빅만의 옛 미군 기지에 배치하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남중국해 정찰 활동과 긴급 상황 대처 등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공군 FA-50PH 전투기가 1월 21일 주한미 공군 군산기지에 전개 중 필리핀에 이동 배치된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에어 내셔널 가드 113 비행단 이하 121 전투비행대 소속 블라크 30 F-16CD 파이팅 펠컨 전투기와 필리핀 시저 바서 공군기지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참고로 121 전투비행대는 리퍼블릭 F-84C 선더제 제트 전투기로 1951년부터 한국전에 참전한 바 있다. 이 훈련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에서 설립하고 태평양 공군 사령부가 수행하는 제7회 BACP 훈련으로 이런 교류를 통해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미국 필리핀 연합의 기반을 구축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헌을 재확인한다. FA-50PH는 카이가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첨단 항전 장비와 무장 장착이 가능한 필리핀 수출형 경공격 전투기다. 카이는 2014년 3월 필리핀과 FA-50PH 12대 약 4.1억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해 최초 2대는 필리핀 공군의 조기 납품 요청에 따라 계약 발효 후 18개월 내에 이루어졌으며 잔여 10대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회에 걸쳐 직접 비행 방식으로 인도됐다. FA-50PH를 도입한 필리핀 공군은 2016년 12월 27일 마라위에서 반군 진압작전에 실전 투입했다. 2018년 6월 3일 FA-50 12대 추가 구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 해의 스카보러, 섬용유권 분쟁을 계속했다. 2005년 이후 필리핀군은 제트 훈련기만 보유했을 뿐 제대로 된 제트 전투기나 공격기가 없어 중국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 그래서 TA-50 혹은 FA-50 도입 사업을 추진했다. 1995년부터 1998년에 걸쳐 한국 공군은 퇴역하는 FOA-B8대를 필리핀에 대당 100달러, 총 800달러에 판매했다. 한국 공군이 필리핀 공군에게 판매한 F-5C 소유주는 미국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면 군사 원조가 되어 외교적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 F-8대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필리핀 공군의 주력기로 활동했으며 2005년 모두 퇴행했다. 2012년 4월 중국과 스카보러 섬 분쟁이 일어난 후 중국에 대해 소극적이고 유화적이던 필리핀 정부는 강경하게 바뀌면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TA-50 FA-50 도입이 급진전한다. 2013년 1월 필리핀 대통령궁이 FA-50 12대를 4억 6,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2014년 3월 28일 필리핀과 본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코트라, 방위사업청과 필리핀 국방부는 FA-50 12대를 정부 간무역 방식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금액은 4억 2천만 달러 규모다. 계약 체결까지 정부는 세일즈 외교 활동을 펼쳤으며 코트라는 G2G 주관기관으로 수출 계약 체결을 이끌었고 방위사업청은 항공기의 품질을 보증하는 등 측면 지원했다. 공군은 실전 운용 경험을 살려 필리핀 공군의 FA-50 평가 비행을 돕고 향후 조종사 및 정비사 훈련을 약속했다. 카이는 전문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행정적 절차 및 진행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제공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7일 국산 전투기 FA-50을 직접 비행으로 필리핀에 납품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이에 따르면 이번 납품은 작년 3월 필리핀 국방부와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FA-50 12대 4.1억 달러 규모의 수출 중 2대이며 경남 사천을 출발해 필리핀 클라까지 총 2,482km를 직접 비행을 통해 인도한다. 해리 비행 납품은 다른 운송수단 없이 직접 비행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타국 영공 통과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FA-50PH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 중인 FA-50 기반의 필리핀 요구에 맞춘 수출기로 올해 6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2017년까지 12대를 모두 납품 완료할 예정이다. FA-50PH 필리핀 수출은 필리핀 군 최초의 정부 간거래이자 최대 규모의 국방사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미 사거리 연장 모자나 허용 의미는 미, 한국 미사일로 중국 견제 포석 사거리 연장 양날의 칼. 최대 800km로 묶인 제한 풀면 북한 경계에 넘어선 타격 가능해져. 미, 중과 동아시아 미사일 배치 대립 직접 배치 추진해 중 반발 거세자. 동맹국인 한국 활용 방안 선택한 듯 한중 4드 이상의 갈등 가능성. 미국이 한국의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800km로 정해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에도 유연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거리 연장은 한국이 직접 중국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해 자칫하면 점차 노골화되는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서게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이란 현재 800km로 묶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전날인 28일 사거리 제한 문제도 인 듀타임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사이에 상당한 의견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암시했다. 의문은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오랫동안 제한해온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데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은 1979년 처음 지침을 만들며 한국이 지나친 미사일 역량을 갖는 것을 제한해왔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진 뒤에도 지난 3차례 개정을 통해 탄도 중량 제한 없이 대구 등 중부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인 최대 800km라는 상한을 지켜왔다. 그럼에도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그 목적은 북한을 넘어선 그 밖의 위협이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미중은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은 1987년 12월 옛소련과 사거리 500에서 5500km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서명했다. 그 사이 중국은 2000여 발에 이르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진기지인 평택, 가데나, 요코스카, 앤더선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그러자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된 전진기지에서 병력과 주요 자산을 미봉토로 옮기는 동적 전력 운용을 실시하는 중이다. 그와 함께 지난해 8월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족쇄가 되어온 중거리 핵전략 조약을 전격 파기했다. 현재 미국은 미중러 3개국이 참여한 군축조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완강히 거부하는 중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여름부터 미국의 신형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그 직후인 지난해 10월 일본 언론들은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를 직접 거명하며 이웃 나라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정부의 희망대로 한미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하면 미국은 직접 미사일을 배치하는 대신 동맹인 한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2016에서 2017년의 사드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중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사거리 연장이 한국 안보에 치명적인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공격 무기인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국이 원하면 직접 자신의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조약에서 지난 8월 2일 최종 탈퇴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미사일 군비 경쟁에 돌입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같은 날 호주에서 냉전 시기 군축조약에서 탈퇴한 만큼 태평양 지역에 몇 달 안에 중거리 지뢰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며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INF 조약을 종료한 지 16일 만인 8월 18일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캘리포니아 샌니콜러스 섬에서 재래식으로 설정된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의 비행 시험을 실시했다.